네, 안녕하세요. 자,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 과정 전성환 교수입니다. 자,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료는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뭐 간단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뭐 탄산 음료부터 해서 뭐 주스, 오렌지 주스라든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직장인들의 미팅이라든지 점심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게 커피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네, 유럽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티 문화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 중에서는 포도를 발효시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커피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아권에서 전체 커피 수요가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축에 들어갑니다. 통계를 보면은 1년에 저희 한국 사람이 마시는, 그러니까 즉 하루에 평균 마시는 커피의 양이 약 1.8잔 정도, 그러니까 2잔이 좀 못 미친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거의 서양인은 많이 못 미치지만은 이미 한국에서는 커피가 대중화를 넘어서, 그래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실제로 대기업에서 프랜차이즈 커피 사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마시는 음료는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비버리지라는 표현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아니, 지금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저렴하면서 그리고 대중화되어 있는 음료이기 때문에 좀 더 발전 가능성과 시장에 대한 확장성은 더 높아지는 추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커피 관련된 직군에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뭐 바리스타를 포함해서 뭐 커피 감별사라든지 커피 로스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한 서너 가지 정도의 분류 직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직군이 바로 커피 바리스타입니다. 자, 바리스타의 어원은 기존의 그 바 안에서 음료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즉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바텐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음료 제조업자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이제 어원으로 따지면 이탈리아에서 이제 처음 파생된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바리스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 있죠. 물론 업장에서, 매장에서 화려한 솜씨를 가지고, 화려한 스킬을 가지고 베리에이션 음료를 잘 만들거나 에스프레소 커피를 잘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지만은, 일단은 기본이 되는 사항은 바리스타가 갖고 있어야 될 기본 소양, 그리고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페셔널한 지식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그래서 총 20강으로 구성된 이 강의에서는 그 기본적인 지식과 함께,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그런 그 모든 지식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으로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커피의 기원과 역사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커피의 발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세기 에티오피아 칼디의 전설. 자, 에티오피아 칼디라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동이 하루는 양들을 끌고 밖에 나가서 양들이 이제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었죠. 그래서 목동이 잠깐 잔디밭에 누워서 이제 하늘을 보고 혼자서 이제 명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양들이 막 그 어떤 육식 동물이 온 것처럼 흥분해서 굉장히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혹시나 늑대가 왔나 싶어서 한번 쳐다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근데 자세히 봤더니 바닥에 떨어진 붉은색의 어떤 열매를 양들이 먹더니 그걸 먹으면서 굉장히 흥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뛰어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야생동물처럼. 그래서 이 칼디라는 목동이 이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해서 이 열매를 채취를 해서 집에 가서 거기에 가열을 해서 물하고 한번 희석을 해서 먹었더니 굉장히 좀 쓰면서, 그리고 약간의 신맛이 있지만은 기분이 붕 뜨는 듯한, 업되는 듯한 그런 감정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칼디라는 소년이 그거를 그 열매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그러니까 끓여서 마시고 난 다음에 하나의 또 본인이 갖고 있던 양리 효과, 즉 다시 말해서 양치기를 하다 보면은 뭐 여기저기 긁히고 뭐 이렇게 쓰라리는 상처들이 많은데, 그거를 마시고 난 다음에 계속 잠이 쏟아지면서 일종의 각성제 역할처럼 통증을 잊게 해주는 양리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마셨던 음료가 마을 사람의 전파가 되고, 다시 또 그 마을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전파가 돼서 해서 오늘날의 커피가 예멘이 시초로 되었다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디의 전설이 이제 커피의 어원, 그 커피의 전체, 그러니까 유래가 된 그 대표적인 전설 중에 하나이고요. 뭐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전설이 있지만 일단 가장 대중적인 전설이 바로 칼디 전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슬람 수도승, 즉 예멘으로 전파가 됐는데, 예멘은 예전에 6세기, 7세기에 예멘은 굉장한 그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 항구 중에
한 곳이었죠.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수출 항이었어요. 대표적인 아프리카의 수출 항이었죠. 자, 그래서 의학적,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왜? 이슬람 수도승이다 보니까 이슬람권에서 양리 효과가 있었고, 의학적 양리 효과가 있었고, 종교적인 목적. 신에게 바치는, 코란에 나오는 신에게 바치는 음료였는데, 이 종교적인 목적은 중세에 와서 악마의 음료라고 낙인이 찍히면서 잠시 하향세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자, 800년경 아라비아 상인 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본격적인 커피가 재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굉장히 대중에게 널리 보급이 되면서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9세기경 커피에 관한 첫 문헌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이슬람권 아라비아 의사 람세스 아니에요. 라세스와 그리고 아비세나가 커피는 반캄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반캄 말 그대로 진통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즉 양리 효과를 최초로 기록한 것이 바로 아라비아 의사 라세스와 그리고 아비세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커피가 왜 이런 커피 여러 가지 어원이 있죠. 뭐 카페라는 말도 있고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티오피아에서는 카파라고 합니다. 카파 바로 커피를 재배하던 재배지 지명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재배지요. 자, 두 번째 카와, 아랍어로 카와라고 합니다. 카와는 아랍어로 와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와인을 굉장히 미적, 즉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적 용어, 즉 중세 아랍에서는 와인과 함께 그리고 커피도 한 맥락으로 봤던 거죠. 한 맥락으로. 그리고 터키에서는 카흐라고 합니다. 카흐라 그러면 오늘날 커피에서는 끓이는 커피 또는 달이는 커피, 즉 이브렉이 되겠죠. 이브렉의 시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카페,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카페라고 오늘날 정착을 하게 됩니다. 1300년경 수도승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됐었죠. 자, 이슬람교에서는 엄격히 규제를 하면서 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많이 재배가 됐습니다. 왜? 좋은 음료니까, 맛있으니까 자기네들만 먹으려고요. 자, 1400년경 예멘에서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예멘은 중세 사람들의 이제 식민지였죠. 자, 이때부터는 커피의 양이 전체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반적인 커피값이 하락이 되면서 좀 더 대중화가 됐고요. 원시적인 음용 발전에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커피콩을 불에 열에 볶은 다음에 가루를 내어서 마셨죠. 특히 터키 오스만 지역에서 끓여 먹는 이브렉의 원조가 바로 터키 오스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커피 방식의 원조가 되는 거죠. 바로 이브렉입니다. 자, 이브렉 무엇이냐? 그 손잡이가 달려 있는 이런 사각형의 그 주전자 모양으로 하고 손잡이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거기에 물을 부어서 그리고 커피와 함께 강한 불에 올려서 끓여 먹는 굉장히 질감이 높은 터키의 대표적인 끓여 먹는 달이는 커피가 바로 이브렉이 되겠습니다. 1500년경 이슬람권 지배국인 오스만 제국의 영향으로 중동 및 아랍 지역에서 이제 커피 대중화 시작이 됐었고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콘스탄티노플에 바로 탄생을 하죠. 최초의 커피하우스 콘스탄티노플 중요합니다. 아셔야 되고요. 자, 1616년경 예멘에서 처음으로 네덜란드에 커피가 전파됐죠. 유럽에서 첫 번째 수입된 곳이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넘버 원, 맨 첫 번째, 퍼스트. 자, 네덜란드에서 유럽으로 이제 확산이 됐었고요. 예멘의 모카항은 이때부터 수출의 교두보로 떠오르면서 모카항에서 베니스, 자, 첫 시초는 네덜란드의 커피가 전파가 됐지만은 이 예멘의 커피는 바로 모카항에서 유럽의 교두보 역할을 하면서 전쟁기지 역할을 하면서 베니스항으로 커피가 전파가 되면서 베니스항이 상업적인 카페가 처음 생기게 되는 또 그런 상징적인 곳이 됩니다. 자, 아울러서 유럽 경제가 활성화가 되는 효과가 같이 동반이 됐었고요. 자, 1706년 네덜란드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전파. 당연히 인도네시아 자바는 네덜란드 식민지였죠. 식민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프랑스 루이 14세한테 커피를 선물했습니다. 자, 프랑스 루이 14세 태양왕 라를 뜻한 절대 군주에게 바로 갖다 줬던 거죠. 이건 무엇이냐? 루이 14세 말 한마디면 당시에는 유럽에서는 모든 게 끝나요. 야, 내가 이거 맛있어. 내가 태양왕이야. 먹으면은 너네도 같이
내가 마시는 이 황홀한 음료를 마시는 거야. 즉 나만큼 못하지만 너네도 신이 되는 거야. 자, 이런 의미가 됐겠죠. 1700년대 세계 커피는 대부분 그리고 아시아에서 많이 생산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 라오스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식민지가 되겠죠. 자, 1820년 커피 소비가 급증을 하면서 이때부터 절반은 이제 브라질이 생산을 합니다. 브라질 교도보로 해서 퍼져나가죠. 중미 그리고 북미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높은 수요의 증가로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식민지에서도 커피를 재배를 하죠. 결과적으로 남미와 라틴 아메리카, 자, 코스타리카도 가능하겠죠. 코스타리카. 타라주 유명하죠? 코스타리카 타라주. 자, 이때부터 재배지가 확산됐었고 1800에서 1850년 브라질 커피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이때는 또 프랑스 총독 부인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브라질의 커피를 묘목을 가져갔죠. 선물로 준 거죠. 프랑스 총독 부인이 선물로 상대방한테 즉 누구한테 브라질의 대통령한테 커피 묘목 선물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상파울루와 그리고 미나스제이라스가 주 재배적으로 오르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산토스 품종입니다. 산토스. 유럽의 선교사들이 식민지로 커피 전파 세계적인 확산이 됐다는 거. 와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유럽의 선교사들이 커피는 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했지만 에티오피아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예멘을 거쳐서 네덜란드 그리고 모카항을 거쳐서 베니스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럽의 선교사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 비싸니까 너네가 그리고 노동력도 싸고 좀 더 기후가 커피 기후에 더 알맞으니까 너네가 고생을 해서 우리한테 갖다 바쳐라. 귀족 같은 특권을 갖다 누렸었죠. 자, 유럽의 선교사들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어디로 식민지 커피 전파가 되면서 오직 아라비카 품종만 전파를 했죠. 하지만 이게 바로 아라비카가 질병이 많이 약해요. 아라비카 같은 경우는 해발보다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산도가 높고 아로마, 부케, 1차 향과 2차 향이 굉장히 풍성한 품종이죠. 이때부터는 문제점에 봉착을 한 거죠. 아라비카가 한 번 안 되니까 커피 농사가 어떻게 안 된다. 또 다른 품종이 없을까. 머리를 쓰고 굴리던 중 바로 그때 대안으로 나타난 게 로부스타의 등장입니다. 로부스타. 자, 커피노병이라고 해서 커피에 곰팡이가 즉 송충이가 갉아먹는 커피 녹병 때문에 또 아시아 커피의 농장이 파괴가 됐었죠. 자, 이 질병에 약한 아라비카의 그 단점을 나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코페아 카네포라 속에 종이 들어가는 1870년 콩고에서 최초로 무엇을 로부스타가 발견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에스프레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칼디의 전설, 에티오피아 소년, 그리고 오마르의 전설. 자, 오마르는 우리나라 원효대사 얘기랑 비슷해요. 자기가 무건과 그리고 수행을 일삼던 중 신이 자기한테 계시를 내린 하나의 물이 있었다. 꿈에서 마셨던 그 물이 자기 옆에 있었던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커피였다는 거. 자, 이거는 이슬람의 아라비카 승려였습니다. 자, 두 가지 전설이 공존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설화 속에 나오는 한국의 전래동화처럼 그런 얘기니까. 하지만 흥미를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주제가 있고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죠. 자, 처음 커피를 발견한 곳은 에티오피아. 처음 커피를 경작한 곳은 예멘이 되겠습니다. 초기 커피는 부자들이 즐기는 비싼 음료, 즉 귀족 특권. 의학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졸음을 방지하는 음료. 그리고 커피의 어원, 에티오피아 지명에서 여러 가지 나라로 어원이 유래가 됐고 13세기 아랍을 중심으로 약으로 사용, 양리 효과가 있었죠. 양리 효과. 그리고 15세기 페르시아에서 처음으로 커피를 볶아서 마셨습니다. 16세기 콘스탄티노플에 최초의 커피하우스가 탄생을 했고요. 17세기 유럽의 전파,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그러면은 커피 추출의 변화 과정은 어떤 변천사가 있었을까요? 자, 이브릭. 고대에서 내려온 전통 그대로 단순하게 열을 가해서 끓이는 커피, 달이는 커피, 터키식이 되겠죠. 자, 이게 드립입니다. 드립. 사람이 내려 마시는. 자, 유럽의 가장 드립 국가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아니에요. 어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네. 그리고 진공 추출, 말 그대로 진공 추출. 그리고 중기압. 자, 이때부터는 에스프레소, 즉 로부스타의 발견의 영향이겠죠. 로부스타 발견의 영향. 그리고 피스톤과 그리고 전동 펌프, 이렇게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커피의 어원과 그리고 역사. 중요한 것은 처음에 커피가 발견된 곳, 그리고 두 번째 커피를 처음 경작한 곳, 그리고 이 커피가 처음 유럽으로 넘어간 나라가 어디인지, 그리고 모카항에서 유럽의 첫 교두보, 즉 첫 수출을 했던 유럽의 항구 도시가 하나 있었죠. 바로 베니스였죠. 베니스.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취합을 해서 꼭 숙지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